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2부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김병기 의원 논란 때마다 고비 때마다 물꼬를 터주셨다는 생각을 전언했습니다. 쓴소리이기도 하고 사실 또 막역한 그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총대를 맸다고 해야 될까요? 매셨어요? 글쎄요, 총대. 아무튼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저와 같은 국정원 동료이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소위 올드보이니까 공천이 배제된다라고 했을 때 공관이 간사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나 공천 배제됐냐 했더니 아니 큰형님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합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안심되고 선거를 했던 건데 제가 가장 많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도와야 될 입장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보고 선당후사해야겠다. 저는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이춘석 네네. 의원, 강선 의원 그때마다 맨 먼저 제가 나서서 나가라. 네.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해서 저도 괴롭습니다. 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중진 의원으로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병기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렇게 막역한 사이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총대를 매실 때마다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탈당도 못하겠다. 제명에도 재심 청구를 한다. 그럼 김 의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저도 김병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결백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억울해도 국민이 의심하면 나가라. 나가서 해결해라. 즉 수사를 철저히 받아서 결백이 입증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병기 의원이 이제 경찰에서 네. 강제 수사가 들어갔던데 네. 어떻게 했든지 수사에 협조를 해서 결백을 입증해 가지고 돌아오는 날을 가장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이달 말쯤에는 절차를 다 밟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얘기했던 그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은 발동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네. 당헌 당규가 있으니까 네. 어떠한 결정을 하건 그것은 정청래 대표 당 지도부 의총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저는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에서의 결정이 네.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수사 얘기를 조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경찰이 이제 어제 강제 수사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착수를 했는데 사실 고발이 시작된 거는 지난해 말부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혹 제기는 뭐 그 전부터도 있었고요. 경찰 수사 좀 늦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 경찰로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에 제1당의 원내대표를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어제 압수수색 6것을 하니까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도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뭐 만시지탄이지만 강제 수사로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를 좀 쭉 따라가서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 전 보좌관,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꼭 미투 사건처럼 예. 디테일로 빠지면은 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 보좌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몫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러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코멘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도 지금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김경희 의원이 자수서에서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해서 기존의 강선우 의원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김경 시의원도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수사 결과가 봐야지 자기 주장을 옳다 그르다 제 입장에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병기 의원이건 강선우 의원이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라. 이 말씀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서 이제 공천을 또 해야 되는 당에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반무인고사 삼아서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어떤 좀 개선점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21세기 대명천지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건 옛날 자유당 구석기 시대 정치가 지금 재현되는데 저는 다행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는 네.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은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서 이런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할 때 당시 그 특검의 구형량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인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가 마치 쿠데타를 뭐 계몽 차원에서 한 것처럼 그런 변명을 한 것을 보면은 역시 윤석열은 인간으로도 막종이다. 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제 19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특검 구형량대로 재판부가 또 선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제가 재판을 받아서 네.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그 순간 판결문을 읽어가는 순간에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아, 지기현 부장이 저런 식으로 시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윤석열은 사형이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법부도 국민과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입장을 아닌가요? 내야죠. 그것이 정상인데 네. 윤어게인 세력들이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는 1월 달부터 2월 사이에 내란 부두목 한덕수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다 선고 내리잖아요. 중형이 떨어질 거고 네네. 윤석열은 특히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윤 어게인 세력, 장동혁 세력은 급거에 몰락하리라고 봅니다.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결심 공판이 있던 날에 지금 앞서 조갑재 대표하고도 긴 얘기를 좀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하다 장한 전쟁. 장한 전쟁? 장동혁, 한동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장한이요? 네. 근데 둘이- 왜 장하답니까? 잘 싸우잖아요. 잘 싸운다는 의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사형 구형이 있고 국민들이 다 내란 청산을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요행을 보면서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다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믿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동혁이 믿죠. 한동훈은 물론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을 보내준 공로가 있어요. 네. 특히 더 큰 공로는 아예 200명 국회의원 있어야 탄핵이 되잖아요. 채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탄핵의 금메달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본의대로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하면은 윤석열 세력과 손절하고 건전한 보수 정치인으로 나가야지. 윤석열 간도 보고 국민 간도 보고 결국 간동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단계 사과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이 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과 국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마치 검사장 출신이 수사받으러 가니까 핸드폰 안 뺏기고 비밀번호 안 주듯 협조 안 하듯 또 특검에서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당하듯 이게 법꾸라지들이 아니라 법도사들, 법귀신들이에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도 제명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씨가 자업자득했다. 잘 싸워라. 둘이 다 망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네. 도화 각 신문에 네.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사설들이 맹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테러다.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갑재 대표께서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그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행보를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당권에 포커스를 맞춘 거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생각한다 하면은 저런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은 죽어도 나는 당권을 잡겠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들이 저런 장한 전쟁이 오래 가면은 반사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익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정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과 손절하고 새 출발을 해야 민주당도 양날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그래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차라리 예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는 선거 은퇴를 했지만은 나는 대통령 또는 당대표 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서 건전한 보수 세력들을 뭉치게 하면 좋겠어요. 유승민.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예. 네. 이번 비트로에서도 말은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비교로 질문을 하자면 조갑재 대표님은 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뭐 보시는 것 나쁘게 같아요. 보는 사람도 있고 네네. 좋게 보는 사람도 네. 있는데 지금 현재 네. 보수 세력을 네.
윤석열과 손절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내란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한동훈 등 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당내에서 그리고 또 그 추진단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도 사퇴까지 하면서 사의를 표시하면서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 안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늘 타협주의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워서. 예. 그런데 어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예. 이 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봐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꿈도 꾸지 마라 턱도 없다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정부의 예고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입법권이 있지 않느냐 국회에서 잘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서로 논의해서 해라 하는 거고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견이 있으니까 함구령 내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과거에도 보면은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일단 함구령을 내리고 잘 조정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수정은 내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안이 틀렸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TF 16번 중에 10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네.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을 주동한 검찰주의자들은 책임지고 물러가라. 반드시 논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특히 보안 수사권 같은 것을 네. 뭐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천만의 말입니다. 턱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지금 정보안을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진 않으시는군요. 네. 이재명 검찰이 네네. 12월 3일 이전에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수사 기소 분리 이러한 것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탈바꿈 시켜가지고 검찰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도 용서하지 않지만은 우리 민주당도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렇게 당내 의견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보안 수사권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시고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처럼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성호 법무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어떻게 알고 있기로는 네네. 근데 왜 이런 안이 나오게 된 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성호 장관은 그 TF에 네. 관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16명의 의원 중 네. 10명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은 검찰주의자들이 아직도 이재명 정부에서 또아리를 틀고 옛날에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네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요. 새 1호 법안으로 네. 이제 이 종합특검법 지금 상정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오전에는 뭐 당내 여러 절차들 일정들이 있지만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보고 아, 네. 그러면 24시간 네, 네.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렇죠. 금요일 오후 예. 2~3시쯤에 필리버스터 표결을 하려고 저희들도 의원들 전부 대기하고 아, 네. 저도 오늘 저녁에 네. 금기 원래 해남으로 가려다가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가시잖아요. 예, 또 잠깐 유보하시고 다 끝난 그렇죠. 다음에 내일 저녁에 가야죠. 내일 저녁에 가시고요. 네.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네네.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네네. 당연한 권리이고 네네. 또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은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2차 특검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통일교특검법은요. 잠깐 지금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보류가 아니라 네. 새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야당과 수기하도록 했는데 네네. 그 역시 네. 통일교 예.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엊그제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 7대 7대 종단 종단, 대표 종교 지도자들과 네. 예. 오찬을 하시면서도 충분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 7대 종단 대표들과 많은 국정 문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2달에 한 번씩은 하셨는데 아,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그 7대 종단 대표들도 사이비 종교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는 더 탄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우리 정치 얘기하다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워낙 그쪽에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우리 무인기가 진짜 갔을까요? 같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북한에서 네. 실무를 가지고 있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안규백 우리 국방장관이 우리 군 것은 아니다 네. 하면은 민간인들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김여정 북한 네. 부부장도 만약 민간이 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민간들이 많이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됐든 침범 아니에요. 네네. 과거에 대북 전단을 우리 민간들이 보내니까 북한에서도 왕창 보내겠다. 네. 오물풍선 민간들이 막 보내겠다. 보내고 뭐 오물투성이도 보내고 예, 그랬는데 예. 그걸 이제 잘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 공동조사요. 네, 공동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하자. 그 공동조사를 해야 북한에 떨어져 있는 무인기 기체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조사가 되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공동조사를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예. 안규백 국방장관께서 법사위 예.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예. 유엔사를 통해서 공동조사를 제안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2개를 냈는데 지금까지 네.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 보낸 건 없다라고 하고 뭐 도발 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담화는 그건 좀 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북한은 장황하게 우리 남한을 비난하더라도 그러한 한 문맥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우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건 공동조사를 해보자 네네.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2번째 담화에서 그 앞에 10시간 전에 통일부의 당국자가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이 첫 번째 담화를 듣고 약간 남북 간 소통의 어떤 계기에 대한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했더니 10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은
또 이제 망상이다, 개꿈 꾸지 말라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화를 제가 네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입니다마는 네. 그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액면 그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 일본 네. 총리와 성공적인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동결 모라토리움으로 가자 하는 더 건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가까운 장래에 네. 또 김여정 부부장이 한일 정상들이 비핵화 얘기한 것 비난하는 담화가 나올 거예요. 네. 그건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듣는 거죠. 네. 사실 올 상반기에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지난해 굉장히 바쁘게 미국 정상도 만나고 또 연초에 지금 중국, 일본 정상까지 만났는데 남북 관계를 이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또 과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미 간의 문제예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간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중국 땅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트럼프는 반드시 금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지금 꽃길 가고 있잖아요. 네. 제일 해피해요. 네. 행복해요. 네. 뭐 돈도 많이 받고 생필품, 원유, 특히 2% 부족한 미사일 ICBM 기술 지원 받아서 뻥뻥 쏟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의 속내는 김일성, 김정일 이윤으로 내려오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발전을 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대화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삿바 싸움을 하고 네,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미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장 출마.